어떤 데이터 타입 t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 타입 t가 trivially copyable이라는 프로퍼티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메타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대상은 타입의 프로퍼티를 체크하는 용도로 설계된 메타 펑션입니다. 따라서 메타 펑션의 이름에서 앞에 있는 is 언더바를 제거하게 되면 프로퍼티 이름이 딱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trivially copyable 프로퍼티를 체크하는 메타 펑션을 알아볼 건데, 일단 trivially copyable 프로퍼티가 무엇인지부터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용어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개 정도 용어를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용어가 object representation이라고 해서 객체 표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value representation이라고 해서 값 표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두 용어가 정의 내려지면 거기에서 pad bit라는 용어가 정의가 내려집니다. 이 세 개의 용어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trivially copyable 타입에 대한, 즉 trivially copyable 프로퍼티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값 표현하고 객체 표현에 대한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 complete object type t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complete object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complete라는 용어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에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타입에 대해서 complete를 타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 객체에 대해서도 complete objec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타입에 대한 complete 용어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ructure S가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이름을 등장하고 실제 이제 아래에서 뭘 하게 되냐면 사용을 실제 정의를 하게 되죠. 이렇게 커리 브레이스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데이터 타입 S에 대한 선언부터 보게 되면 이 선언은 타입입니다. 그런데 그 타입이 어떤 형태인지는 언제 알게 되냐면 커리 브레이스를 지나는 순간 S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라는 이름이 등장한 이후에 커리 브레이스 바로 전까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S라는 타입이 incomplete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불완전한 타입으로 살고 있다가 중간에 커리 브레이스를 딱 마지막 커리 브레이스를 지나는 순간 이 타입은 컴플리트한 타입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타입이 어느 순간 불완전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완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배열의 경우도 동일한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열을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변수로 해서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A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A에 대한 타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언을 했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실제 이제 이러한 거를 이 선으로 선언합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 변수가 있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실제 등장할 때는 여기다가 뭐 채우고 나머지 뒤에 있던 3하고 4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바운드 부분이 채워집니다. 이럴 때 이 바운드가 채워지기 전까지 A에 대한 타입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incomplete한 타입이 됩니다. 배열에 대해서 완전하지 않는 상태로 타입이 있다가 여기서 마지막에 실제 이제 초기화되는 딱 그 시점에 나머지가 채워지면서 A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타입이 완전해집니다. 자, 배열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타입이 등장하고 그 타입이 실제 정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불완전한 상태로 타입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complete 타입이다, incomplete 타입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객체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레벨에서도 동일하게 이 complete object라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 관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상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타입 D가 있을 때 이 D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멤버 형태로 해서 멤버 변수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이 C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게 돼요. 그러면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를 쭉 보게 되면 그 메모리 안에는 틀림없이 A에 대한 요소를 표현하는 메모리 영역이 있을 거고 B를 표현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D를 표현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A하고 B를 표현하는 메모리 영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이스 클래스에 대한 서브 오브젝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서브 오브젝트를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멤버니까 멤버에 대한 서브 오브젝트다 이런 식으로 부르게 돼요. 결국 무엇인가가 어떤 큰 녀석이 있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C 자체는 다른 요소의 서브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이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컴플리트한 오브젝트다라고 부르게 돼요. 즉 데이터 타입 T가 이러한 컴플리트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했을 때에 이제 뭘 정의할 수 있냐면 그 타입에 대해서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C라는 메모리를 놓고 여기 안에 있는 B에 대해서 뭘 할 수 없냐면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의 용어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오롯이 그 타입이 컴플리트한 오브젝트일 때 그 상태에서 뭘 정의하냐면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할 때 일단 중요한 부분은 시퀀스라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연이어 있다라고 일단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연이어 있냐면 unsigned 캐릭터 오브젝트가 n개가 쭉 연이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뭘 표현하고 있냐면 기존에 타입 T가 가지고 있는 complete 오브젝트의 어떤 요소를 이렇게 나누는다. 그리고 이 n은 size of T와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T가 이런 식의 메모리 공간이 있을 때 여기를 뭐로 나누냐면 unsigned character 오브젝트로 n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로 하냐면 집합을 딱 구성을 해요. 집합 형태로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퀀스 단위로 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기본 단위가 unsigned character object, 흔히 말하는 바이트 단위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을 어디에도 도입할 수가 있냐면 비트 필드에도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 필드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가 이제 5로 초기화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콜론 쓰고 3을 딱 쓰는 순간 3비트로 구성된 int 타입을 의미하게 돼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트 필드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도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정의할 수 있는데 역시 시퀀스라는 용어를 연이어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번은 단위가 바뀝니다. 비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비트가 몇 개냐면 이 비트 필드에 사용된 width, 여기는 3을 말하는 겁니다. 만큼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비트로 하나, 둘, 세 개 비트를 쭉 모아놓고 각각을 모아서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겠죠. 비트 필드를 대상으로 해서 정의내린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잠시 뒤로 하고요. 그 다음 value representa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일한 타입 T에 대해서 작동을 합니다. 역시 complete object type T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시퀀스란 말은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중요해요. 시퀀스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의 어떤 비트를 가지고 와서 집합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트는 뭘 표현하냐면 값을 표현하는 용도로 참여하는 비트에 대해서만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값을 표현하는데 참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비트의 값이 바뀌면 값도 같이 바뀌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수형 같은 경우에 보면 맨 앞에 뭐가 있냐면 뭐 정수형이나 그 다음에 부동수점 마찬가지죠. 거기에 보면 사인 비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하고 양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비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에 따라서 표현하는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인 비트가 대표적인 value representation의 대표적인 A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타입 T가 있을 때 전체가 있는 이 N을 N 단위로 해서 unsigned character 오브젝트 단위로 해서 쭉 모아놓은 두부처럼 써놓은 거를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그러면 밸류 리프레젠테이션은 여기를 값으로 사용돼. 근데 그게 시퀀스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뭉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끝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쭉 가져서 비트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놓고 이걸 뭐라 부르냐면 밸류 리프레젠테이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 리프레젠테이션은 비트를 기반으로 한 집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값을 표현하는 최소 단위는 비트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객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는 바이트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출발을 실현하는 거고요.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 오브젝트는 주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주소를 바이트 단위로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패드 빛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체가 뭐냐면 전체가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이잖아요. 그 중에 밸류 리프레젠테이션이 아닌 파트, 즉 나머지 이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패드비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세 용어를 가지고 다양한 존재하는 객체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태그 타입이라는 용어를 간혹 씁니다. 태그 타입이라는 거는 어떤 타입을 하나 만들어요. A라는 타입을 만들고 속을 비워놓습니다. 아무것도 안 써놓고 비워놓게 만들게 돼요. 이 경우를 태그 타입이라고 불러요. 이 타입을 설계하는 용도는 값을 전달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함수를 디스패치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값을 사용할 용도는 없고 타입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세 용어를 통해서 표현하게 되면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값을 표현한 밸류 리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밸류 리프레젠테이션이 이제 공집합이면 딱 이걸 표현하게 되죠. 같은 개념으로 트리비얼 카피어블 타입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약간 그 주의사항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트리비얼 카피어블 타입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밸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밸류가 만약에 가득 차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패드 비트가 공집합인 경우죠. 이런 경우를 대표적인 트리비얼 카피어블 프로퍼티 사항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 소리는 뭐냐면 여기 갖고 있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을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객체가 복사됐다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을 이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을 그냥 복사를 한 겁니다. 실은 이제 복사하는 의도 자체는 카피라는 이 명령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명령 자체는 이제 바이트 단위로 값을 복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멤 카피로는 뭘 복사할 수 없냐면 value를 복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위가 비트니까요. 그런데 비트가 채워져서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을 가득 채우게 되면 이 value를 뭐로 볼 수 있냐면 unsigned connected object, 즉 바이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맨카피를 통해서 온전하게 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맨카피가 일반적으로는 값을 복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객체를 복사하는 용도로서 허용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면 그 경우에 대해서 trivially copyable property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정의를 하게 되면 메모리 카피를 통해서 즉 바이트 단위로 복사하는 연산을 객체에 대한 연산으로 볼 수 있으면 생성, 소멸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으면 그 경우에 대해서는 트리비얼 카피어블 프로퍼티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경우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밸류 리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있는데 이 모든 갖고 있는 값의 의미가 이 내에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 내에서 이렇게 딱 내에 있는 요소만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복사를 하게 되면 역시 동일하게 복사를 되면서 동일하게 내부에 있는 요소를 의미하게 될 거예요. 즉 복사를 하게 되면 객체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일부 value representation에 있는 일부 요소가 외부에 있는 어떠한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뉴로 생성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그대로 복사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다른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객체를 표현하고 있는 여기 이제 패드 빛으로 올 겁니다. 패드 빛의 일부가 또 외부에 있는 요소를 가리킬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버추얼 펑션 같은 경우에 버추얼 테이블이라는 거를 외부에 만들거든요. 전역 공간에 이제 버추얼 테이블을 만들고 여기에는 뭘 두냐면 이 버추얼 테이블에 대한 포인터를 둡니다. 그걸 이제 VP 트리라고 불러요. 버추얼 펑션에 대한 테이블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외부에 있는 요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경우들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하게 되면 역시 또 문제가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값을 복사하는 연산을 객체의 어떤 생성과 소멸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트리비얼리 카피어블 프로퍼티를 만족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럴 때 트리비얼 카피어블이 만족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t에 대한 변수 a1과 a2가 있습니다. 있을 때 여기 있는 내용을 이쪽으로 카피를 통해서 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여기에 A2에 라이프 타임을 갖고 있는 객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A2에 있는 객체를 소멸하는 연산을 수행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소멸하고 난 다음 새로운 객체를 여기다가 생성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즉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다는 소리냐면 맨카피가 생명 주기를 관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게 트리비얼리 카피어블 프로퍼티라는 부분을 이제 정리하기 실은 굉장히 미묘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아까 말했다시피 어떠한 멤카피를 생명을 생성하고 소멸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럴 때 그 관점은 뭐냐면 여기 있는 요소들이 외부에 있는 요소를 참고하지 않으면 즉 내부에 있는 요소에 닫혀 있으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뭘 볼 수 있냐면 트리비얼 카피어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우는 이게 4바이트를 차지할 거고 이게 1바이트를 차지하는데 얼라이먼트에 의해서 플러스 3바이트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전체 메모리 구조를 그리게 되면 일단 8개로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첫 번째 한 바이트에 대한 비트, 그 다음 마지막 4바이트에 대한 비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패드 비트가 될 겁니다. 그런데 패드 비트가 그냥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외부의 값을 참조하지 않을 거예요. 즉 내부에 닫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트리비얼리 카피어블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true를 발현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외부에 있는 요소를 참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스펙 문서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 방법이 어떤 t에 대한 객체가 있을 때 이 객체를 어디로 옮기냐면 보면 array에 대한 배열, 그 character에 대한 배열, 그 다음에 assign character에 대한 배열, 바이트에 대한 배열로 여기 있는 내용을 이대로 옮겨요. 옮기는 대상은 뭐냐면 이 t에 대한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 즉 언더라인 바이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복사를 해놨다가 새로운 객체다 이거를 그대로 하게 되면 객체가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마치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만든 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만약 이전에 이미 객체가 있으면 소멸이 되고 새로운 객체가 들어오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코딩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있어서 어떤 값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 값을 여기다가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브제를 막 변형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덮으시면 기존에 있는 오브제에 있던 라이프 객체는 소멸이 되고 새로운 값이 이쪽으로 생성이 돼서 들어간다. 즉 객체의 어떤 생명주기로 맨카피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서는 곧바로 이제 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A1과 A2가 있을 때 맨카피를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객체가 여기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복사 생성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사 생성의 역할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객체는 소멸하고 복사 생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멤카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멤카피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거나 그 다음에 이미 있는 객체를 소멸할 수 있는 거로 볼 수 있는 타입,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트리비얼리 카피어블 프로퍼티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타입들이 있는지 보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스칼라 타입에 대해서 배웠어요. 스칼라 타입은 기본적으로 트리비얼리 카피어블 프로퍼티를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메틱이라고 해서 뭐 정수형이라는 부동수 시점, 이누머레이션, 그 포인터 타입, 그 포인터 투 멤버 타입, 메타 인포, 널 PTR T,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CV 퀄리파이어는 트리비얼리 카피어블 프로퍼티를 만족합니다. 지금 맨카피를 통해서 값을 복사를 하면 생성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값은 소멸하는 객체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는 트리비얼리 카피어블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요 조건을 일단 만족하는 클래스가 트리비얼리 카피어블 프로퍼티를 만족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클래스에 대해서 트리비얼리 카피어블이라는 조건은 어떤 경우에 만족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일단 소멸자가 트리비얼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소멸자가 트리비얼하다는 것은 메모리 카피를 해서 덮어 씌우는 순간 소멸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성하는 함수로 사용되는 copy constructor, move constructor, 그 다음 assignment, 기존의 값을 덮어씌우는 거, 그 다음에 move assignment 같은 이것들 중에 하나가 최소 트리비얼하다. 즉 메모리 복사로만 그 생성 또는 assignment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트리비얼리 카피어블 프로퍼티를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은 여기 4개 중에 하나만 가지면 그 4개 다가 실은 가진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필제 내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구조가 메모리 카피에도 문제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만 가져도 메모리 카피로 뭘 할 수 있다는 소리냐면 객체 생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카피가 소멸자의 의미를 가지면서 메모리 복사가 생성자의 의미를 갖는 그렇게 설계된 클래스를 트리비얼리 카피어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타입을 묶어서 모두 트리비얼리 카피어블 프로퍼티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메모리 카피가 객체에 대한 소멸, 그다음 객체에 대한 생성으로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